여러분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속작 2편에 해당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여러분들께서 1편은 올라간 상태일 겁니다. 자, 1편 같은 경우에는 한 한두 시간 전에 떠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뤄드렸던 내용은 지금 현재 FTX랑 바이낸스 이슈가 종결이 되었는데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는 2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저점을 찾고 어떻게 변곡점을 찾아서 롱을 잡는지,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복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숏 물량을 잡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전제는 이 상승 추세는 어떻게든 꺼진다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물론 이슈로 인한 하락이 나왔어도 제 기준에서 차트 분석적으로는 하락의 방향성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슈가 안 터진다면 매물대에서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슈를 파악을 했고, 좀 홀딩하다가 2번에 걸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물량이 존재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어디서 매수했고 어디서 숏을 들어갔고 어디서 입절을 나갔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시면 되는 거고, 정확한 가격은 제가 20.6K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18K 부근, 15K 부근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장을 바라봐야 될까? 숏을 잡아야 될까? 롱을 잡아야 될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트가 많이 떨어진 거 대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숏을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차트를 해석을 해드릴 때 장기랑 단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보다는 중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중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트가 더 떨어지면서 하락의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을 하는 정상적인 파동보다,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보다 한 50 미만에서 약세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약세장으로 흐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중기적으로는 바닥을 걷고 다시 반등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나스닥 차트랑 동시에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좀 더 힘이 좀 셉니다. 그렇다면은 나스닥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맞을 것이고, 지금 현재가 좀 약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벗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니까 비트코인 차트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약간 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더블 바텀도 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뭐 1시간 뒤, 반나절 뒤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제가 그어드린 구간이 일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직시하시고 차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기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당장 지금 5시간 뒤도 급한데 무슨 일주일 뒤를 생각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또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기 차트를 복귀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복귀를 하느냐?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60일선, 21선, 5일선 정직하게 1시간 봉상으로 역배열 구조를 가져가면서 하락세를 가져갔었죠. 근데 오늘 점심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5일선의 상방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4시간 봉상으로는 아직 컨펌을 받기 전이라서 단기적인 상승으로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은 내일 뭐 장 개장 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1시간 봉에서 4시간 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 그렇게 큰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저점 다지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또 이것에 또 좀 더 진화를 해서 60일선 테스트를 하고 다시 정배열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구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봉상으로 단기 반등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기 반등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서 저항을 맞을 것인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4시간 봉에서 21선을 맞고 내려가는 저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보통 정말 떡락이 나올 때는 4시간 봉에서 21선 저항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떡락 상황에서 나오는 장은 과거의 셀시우스 문제 때죠. 차트가 내려가다가 4시간 봉에서 뭐 이때도 1시간 봉으로 반등세가 나와서 반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하늘색 선에 해당하는 21선을 맞고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마치 이 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위치에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직 4시간봉에서는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요. 아니면 경우의 수의 문제로 지금 현재부터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도 있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죠? 루나 때 문제죠. 루나 때도 지금 체크하는 구역에서 21선을 맞고 저항을 맞고 더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락 직후에는 4시간봉 21선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동평균선상으로도 저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아마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만약 반등량이 커서 이 선을 맞게 된다면은 그때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사실상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보통 이동평균선만 해석을 하지만 이동평균선과 캔들 사이에서는 이 캔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냐, 위에 위치하고 있냐, 그걸 통해서 장세가 어떻게 전환을 했는지도 정말 간헐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선에다가 위로 나왔으니까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밟고 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추세에 맞게 저항 구간은 저는 21선, 4시간봉에서 21선으로 체크를 하고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포지션은 1시간봉이나 4시간봉 차트에서 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1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떠한 다이버전스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딱 이 정도 갖고 다이버전스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이버전스 떴다고 이제 상승세 전환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건 미친놈에 해당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넓은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1시간 봉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시간 봉에선 떴을까? 당연히 떴어야 되지만 이 추세는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전에도 계속 H자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차트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기 반등을 주더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으로는 저점을 낮추는 그런 차트가 나올 때 조금이나마 RSI가 리버싱이 되는 것, 가격하고 따로 노는 것 이런 차트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이곳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이런 구간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공격적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좀 약간 공격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저는 공격 보수를 나누기 전에 그 어떠한 트레이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너무나 보수적이고 꽉 막혀있다라고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많이 보지만 때로는 공격적으로 매매도 합니다. 이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RSI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고점이 형성되기 전이라서 이 캔들만 보고 숏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 손절도 안 했습니다. 원칙과 좀 벗어났기는 했는데 정말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갔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추세선을 말씀드리고 추세선을 확인할 수 없다면은 이평선 MA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RSI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방금 전 이 복귀했던 자료를 본다면은 RSI 확인 안 했어요. 추세선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이평선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저 지점은 5일선이 21선이 1시간 봉으로 깼을 때 들어간 거에 해당해요.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저때 시점이 이 시점에 해당합니다. 제가 참고했던 건 그냥 이평선에 해당합니다. 5일선 떨어질 때 아니면 캔들이 벗어났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하나만 확인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하나만 확인되고 나머지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손익비가 나쁘고 합리적인 매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냥 가끔은 야수의 심장을 가질 때도 있다. 또 하나만 확인하고 매매를 하면서 백테스팅을 하고 이게 어떠한 매매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포지션은 추세선 솔직히 말해서 못 그어요. 이걸 어떻게 긋겠어요.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면은 이미 추세선은 벗어나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1시간 봉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세의 전환으로 인식을 하고 단기적인 매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을 가져갈 때 두 가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를 벗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잡는 것, 또는 이 추세에 대해서 저점 고점 있고 하락 추세를 다시 반등했을 때 되돌리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것, 지금 지점이 이 지점이고 되돌리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618, 786, 886 이 세 구간을 볼 수가 있겠죠. 손절가는 둘 다 저가에 해당해요. 여기서 잡아도 저가, 또는 여기까지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되돌림을 봤다면 분명 저가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롱에 관한 진입 시점은 이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둘 다 하는데, 조금 오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열받을 때는 그냥 시장가로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정가로 하면서 기다릴 때도 많습니다. 그냥 그때만큼 약간 감정적일 때도 많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정리해보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실시간, 정말 스캐빙적으로는 지금 롱 타점에서 떨어졌을 때 조정 보고 들어가는 것, 또는 시가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4시간 봉에서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RSI 출현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한 3일 정도 이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보통 유튜브를 틀어드리고 고정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방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관점이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여기서 나 롱 그림 그리고 있다, 또는 이거 추세 전환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다면은 그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포지션을 공유하는 순간 그 다음날에 댓글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백테스팅이나 관점에 대한 합리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딱히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내가 모르던 이슈들도 체크할 수 있고, 컨센서스가 어떤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루하실 때 채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나 비트코인 물렸어요, 같이 물린 사람 있나, 이런 것들도 채팅에 남기면서 대화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수익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코인을 잡았는지, 비트이더 같은 거 잡고, 이제 이 사람은 어디서 포지션에 들어갔는지,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좋네요. 사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15분만 상따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올려줄 수가 있겠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었을 때 이게 상따가 맞냐, 리버싱 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이 좀 올려주겠죠.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15분 봉뿐만 아니라 1시간 봉, 30분 봉, 4시간 봉,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도 상따네요. 종목은 잘 안 보이지만 고점 올라갈 때 내려갔으니까 상따에 해당하고, 추세선 그었으니까 추세선 벗어날 때 매매를 하겠죠. 제 매매랑 되게 비슷하게 하시는 분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명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코인을 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방에 대한 참여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무료 선물방 입장 누르셔서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참여라고 적어주시면은 5분 안에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